손흥민 선수의 불운한 사건에 대한 충격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그의 손가락 마디가 마치 말벌에 쏘인 것처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의료 전문가들조차 놀람을 금치 못했으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한 의학 전문가는 손가락의 인대와 힘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부어올랐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손가락 손상은 가볍게 봐선 안 될 일로 심한 경우에는 수개월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며 움직임에 영구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탈구나 충격은 수술까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탈구 상태를 설명할 때 제시된 MRI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을 보여주었고, 이는 탈구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탈구는 뼈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손가락의 구조상 세 개의 뼈가 인대와 쿠션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결 부위가 강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어 탈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다행히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천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한국 축구 대표팀 내의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 선 인물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시작되었는데, 그 첫 대상은 지난 1년간 대표팀을 이끌어온 클린스만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여유로운 태도로 스마일 감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때로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한 행동으로 한국의 축구 팬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 독일 국가대표팀을 빛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도자로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 바이에른 뮌헨, 미국 국가대표팀, 헤르타 베를린 등 여러 팀을 이끌었지만 성적은 항상 기대 이하였고,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감독으로 재임한 지 단 3개월 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임을 발표하고 팀을 떠나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를 지도자로 맞아들이려는 팀은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축구 협회의 마이클 밀러는 클린스만을 두고 단순한 전략가가 아닌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리더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자유로운 팀 운영 방식이 오히려 선수단 내 분열과 충돌을 초래하며 경기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었던 모든 팀에서의 공통된 문제였으며, 이로 인해 핵심 선수들 사이의 충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결정은 그의 신규 선수 발굴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 방식 때문에 역대 최악의 실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의 활동을 돌아보면 신진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에서 이름난 선수들만을 집중적으로 소집하여 경기를 치르는 전략을 펼쳤고, 이는 신예들의 성장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시안컵 대회에서 그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대회에 밀집된 일정 속에서도 일부 선수들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한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단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이 같은 클린스만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키커에 따르면 독일에서조차 클린스만 감독의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은 없다고 합니다. 그의 이전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과 마찬가지로 클린스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그가 다시 감독직을 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라커룸 내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결국 공론화하면서 더욱 확산시킨 클린스만의 책임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강인 선수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 아래에서 팀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의 인성과 태도에 대한 논란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때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소속팀 PSG는 물론 한국 대표팀에서도 외면받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만큼이나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후폭풍은 가혹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마도 이강인 선수 본인이 지금까지의 행동들에 대해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선수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최근 KT와의 계약을 예로 들면 이강인 선수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T와의 계약은 물론이고 그가 모델로 활동하던 치킨 브랜드 하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상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내세운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불매 운동까지 조직되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은 결국 해당 기업들로 하여금 모델 계약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PSG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매우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가 PSG에 입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히 그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마케팅적 가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의 마케팅 가치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그의 축구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 PSG 이 역사적인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인 음바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의 계획은 축구계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바페는 PSG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유계약 선수 FA로서 더 유리한 조건을 찾겠다는 구상 아래 이적 시장에서의 큰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PSG는 이적료 없이 그를 이를 위험에 처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을 유도하려 했지만 음바페는 유럽에 남기를 원했고 사우디의 거액 제한을 거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음바페가 다음 도전지에 대해 동료들에게 조차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에는 여러 추측이 난무했으며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제안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계에서 음바페의 의도와 다음 단계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음바페는 팀 내의 불화 문제를 언급하며 더 큰 논란의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특정 선수의 부적응 문제일 수도 있고 더 깊은 내부 문제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의 일련의 사건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음바페는 손흥민 선수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으며 그가 PSG와 연결되었던 이적설은 음바페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그를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로 존경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PSG뿐만 아니라 전체 축구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바페의 다음 행보와 그가 남길 유산, 그리고 그의 결정이 팀 내외의 관계와 동료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내에 밝혀질 중대한 사안입니다. 축구계의 끊임없는 파동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현재 상황은 스포츠 팬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과거 발렌시아에서의 불명확한 이유로 인한 방출과 그에 따른 구단주의 비판은 축구계 내에서의 개인과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촉발시켰습니다. 구단주가 이강인을 팀과 화합하지 못하는 문제아로 지칭하며 실력과 무관하게 그를 방출한 결정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이 아닌 팀워크와 상호작용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프랑스 축구계의 전문가들은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팀 내에서의 관계와 동료 선수들과의 상호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팀의 주장에게 반기를 든 이강인의 과거 행동이 미래의 클럽 수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네이마르와의 불화로 이미 한 번 경험한 음바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깨달아야 할 점은 축구가 11명이 함께 뛰는 팀 스포츠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팀워크와 서로 간의 화합이 없다면 그 가치는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능력은 물론이고 팀 내에서의 역할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그의 축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 우리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서 인간관계, 팀워크,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분석과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